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직장인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린다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피서객들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지 1순위로 꼽히는 곳이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피서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10명 가운데 8명은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올해 상반기 이용객은 모두 40만 906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33만 5,700여 명으로 무려 83%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올해 인천항 이용객 수는 12%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원인이 메르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퍼스페이스 악단의 연주곡이죠. 서머 플레이스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여름 휴가지 1순위로 꼽히는 곳이 바로 해수욕장인데요.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유영현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바뀌었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나요? 네, 그동안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해경이나 소방 등 관계 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서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해경이 해상 인명 구조 활동이나 해변 순찰 등의 업무를 주도해 왔는데 지난 2014년 12월 14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해경이 손을 뗐다고 봐야 되나요? 손을 뗐다기보다는 일단 과도기적으로 해경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인명구조 요원이라든가 장비 확보 등이 어렵고 그동안에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올 1년 동안은 해경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나 훈련된 인력들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민간 안전요원들의 전문성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해경에서 해수욕장별로 안전지원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전국 해수욕장 대부분 다 개장을 했죠? 네, 다소 작년보다는 인원 확보 등의 어떤 문제점으로 좀 늦게 개장이 되었습니다만은 대부분 개장이 되었고요. 약 270여 곳이 개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는 휴가 아주 절정기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것은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감찰관을 투입해서 전국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점검 결과 많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상태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수상 오토바이 등 필수 구조 장비가 미확보된 것도 있었고 민간 안전요원 지원자가 부족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구조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현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권역별로 그런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장 관리가 안 된 곳이 어디던가요? 글쎄 아무래도 섬이 많은 서해 권역, 남해 서해 권역의 도서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아무래도 안전관리 요원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예. 다시 말하면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도서지방에서는 그 마을 자치회라든가 청년회, 번영회가 운영을 하는 곳이 많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의 안전구역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레저 영업도 무허가로 하는 곳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관리가 잘 된 곳도 있겠죠? 예, 아무래도 그 정부나 여론 등에서 관심이 많은 해수욕장이 대형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든가 예. 이런 대형 해수욕장이 될 텐데요. 그런 대형 해수욕장은 아무래도 그 수질 검사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관리 요원도 아마 그 주변 인적 자원 툴을 이용해서 확보를 한 편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어떻게 하면 그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좀 더 완벽을 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같은 경우는 무인항공기 드론을 띄워서 해파리 출현이라든가 역파도 발생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노력도 엿보이더라고요. 예. 그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해수욕장, 주로 뭐 도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네. 경우에는 애초 개장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것은 그 해수욕장의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예. 해수욕장 지정과 제18조 해수욕장 개장 시간과 기간과 시간 지정,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예. 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단체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네,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반드시 네네. 갖춰야 할 안전 장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수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좀 분류를 해보자면 1차적으로 안전구역이 설정이 돼야 되겠고, 위험 표시라든가 예. 망루 설정, 그다음에 주의사항 게시판 등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안전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인 안전장비인데 슈트라든가 구명 자켓이라든가 구명환이라든가 레스큐 튜브라든가 응급처치 비상의약품 등이 구비되어야 되고요. 예. 3차적으로는 구조장비인 순찰정이라든가 인명구조 보트라든가 수상 오토바이 등이 구비되어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119 구급차 등이 준비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정예화된 안전관리 요원 확보와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네. 이들 간의 팀워크 형성이 중요시 되어집니다. 네. 안전관리요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는 해경이 안전관리 업무를 관여를 했었는데 지자체가 네네. 전담을 하면은 안전관리요원은 어떻게 됐나요? 예, 일단 안전관리요원은 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적으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야 되는데, 예. 아마 자치단체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그러한 인명구조요원을 뽑기 어려운 지역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지자체에서 뽑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소규모 해수욕장은 마을 번영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민간 전문가, 이를테면 해병대 전우위라든가 해육상 구조대들도 있지만, 일부는 전문가들이 보트 등을 이용해서 자체 영업을 하는 것도 있어서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도 또 해마다 바닷물이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거꾸로 흐르는 네네. 이안류에 네네. 휩쓸려서 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 네네. 사실 이런 내용은 피서객들이 안내판이 없으면 알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동안에 그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라든가 서귀포 중문 해수욕장 등에서 이안류가 발생해서 사고가 나곤 했는데, 예. 지금은 이안류가 일이라도 발생하는 곳은 안내판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해안은 안내판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안의 지형은 바뀌고 있거든요. 예. 이로 인하여 이안류가 지역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안내판을 모두 해수욕장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 업무는 해경이 맡아야 네.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네. 혹시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네, 현행법상 그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해서 해수면 수상, 다시 말하면 바닷물 상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이 구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 위에 이제 해변가, 해안가, 백사장, 이런 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책임을 지도록
그것은 분명히 그 현행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안전관리요원 부족도 문제입니다만은 그 관련 업무를 맡게 된 공무원들도 사실 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어쩌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그동안의 해경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경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사고,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유형별로 대응 전략과 훈련을 경험을 했고, 그에 따른 구조, 구급 훈련이 잘 돼 있고, 체력이라든가 장비 조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숙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런 정도의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가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관련 법률이 지난해 제정이 됐다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안전관리와 예산은 비례되어야 되는데 특히 해수욕장은 6월 이후에 개장이라 해수욕장에 관한 안전관리 예산은 다른 안전 업무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을 책정해놓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재난구호기금이라든가 순환구호기금 등 예비비 등으로 책정돼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항상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은 뒷전이었다고 봐야 되죠. 뭐 준비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여름 휴가 절정기가 바로 코앞으로 왔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국민의 안전을 감안한다면 전 부처가 전사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당장은 지자체가 현행법상으로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과 장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국민안전처에서 그 열악한 해수욕장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주체를 해경으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 충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안전관리 예산을 수립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에 따라서 인력 확보라든가 구조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사 인력과 구조장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충분히 쌓기에는 그 훈련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다시 해경으로 이관이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지자체마다 준비해야 하는 안전요원 확보와 장비 구입 비용 등이 상당 부분 전략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경에서 안전관리 요원과 장비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양질의 안전 관련 서비스가 전국의 각 해수욕장에 균등하게 제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상시적인 안전관리 요원 확보가 해경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 구국을 위한 훈련의 효과나 능력이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보다 월등한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유영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메르스 여파로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도 제조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메르스라는 이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함께 시작한 남편과 또 아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저 응원 메시지를 한번 날려볼까 해요. 아들, 공주, 지훈, 찬우 화이팅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목적한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들들이 되어주기 바라고, 남편 아이들이 아직은 많이 힘들어. 또 잘하는 것도 없고 하지만 기다려주면서 또 뒤에서 열심히 제가 보조를 할 테니까 아이들 기다려주세요. 너무 빠르게 앞에서 재촉하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니까 남편과 아이들 모두 화이팅하고 우리 힘내요. 화이팅!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동주 엄마의 힘내라 사연 보내드렸습니다. 동주 엄마가 힘을 들인 남편과 아드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중국어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 엄마의 신청곡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듣고 오겠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 웰빙 시대 코너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나요? 예, 별일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석현 앵커는 지갑 들고 다니세요?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지갑 들고 다니시는데 뭐 그런 거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갑에 갖고 다니는데 예. 들고 다니진 않고 그 뭐뭐 들어있어요? 안에 보면. 지갑에 뭐 카드하고 예. 돈하고 뭐 교통카드 이런 것도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 지갑에 교통카드 한 장만 달랑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버스나 전철, 택시 등 교통을 이용하는 것 말고도 환승 혜택, 뭐 편의점 가서 충전된 금액으로 물건도 살 수 있고 국세청에 등록하면 연말 정산 때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휴대전화 앞에 이렇게 교통카드 한 장만 쏙 달랑 넣어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 흔하게 볼 수 있지요.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요거 좀 이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는 야 피서하면 백화점하고 은행이 최고지. 야 더운데 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이 정말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경기관광공사가 교통카드 한 장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어서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는 여행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어디를 가볼까요? 일단은 경기도의 이태원 프리덤이라고 불릴 수 있는 평택시 송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호선 송탄역으로 갈 텐데요. 미군 부대가 주둔한 곳답게 외국인을 위한 이국적인 카페와 바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다양한 볼거리, 쇼핑 공간으로 가득합니다. 예. 터키의 케밥,
브라질의 슈하스코 등 이제 외국 음식 전문점도 많은데요. 특히 여기에 유명한 햄버거가 있다고 합니다. 계란과 채소가 정말 듬뿍 들어가는 한국식 햄버거인 송탄 햄버거.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예. 고기 패티에 계란 프라이 그리고 신선한 채소가 더해지고 토마토 케찹과 마요네즈 기반을 한 이제 우리가 익숙한 소스 이런 걸 좀 위에 뿌린 수제 햄버거인데요. 스테이크만큼 두꺼운 고기와 햄, 치즈, 소세지에 2개의 계란 후라이, 신선한 채소를 가득 넣은 스페셜 버거. 막 침이 막 크기가 배구공만한 크기도 있다고 해요. 예. 스페셜 버거는요. 1호선 전철 송탄역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신장 쇼핑몰 인근에서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 1호선 송탄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4호선 안산중앙역에는 별이 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요 노래가 유행하고 있죠.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랄라. 4호선 중앙역 북은 안산시 부곡동 요쪽에는 어둠이 내리면 화려한 변신을 시작합니다. 별빛이 내려온 그곳 안산 별빛 마을 이야기인데요. 러브로드, 큐피트 로드, 프로포즈 로드 등 1000만 개의 LED 조명이 화사한 별빛 풍경을 수놓습니다. 고흐의 대표작 50점을 전시하고 그의 작품을 테마로 구성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나라면 와, 내 자신이 마치 명화 속 일부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별빛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해가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입구에 별이 가득한 터널 그리고 빛의 정원의 오색 동물, 흰색 배경에 반짝이는 조명을 단 터널, 화이트 러브로드 등 가족과 연인과 사진을 남기기 좋은 곳들 4호선 안산 중앙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7호선 삼산체육관역에는 만화세상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반갑고 즐거운 일이지요. 특히 그림만으로도 내용을 알 수 있는 만화는 읽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킥킥거리게 되는데요. 만화책은 아이들에게는 친구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신나는 만화세상 만화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이 7호선 부천 삼산체육관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은 이름만큼 만화가 가득한 대한민국 최초의 만화 전문 박물관인데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만화박물관은 만화 상설 전시공간, 그리고 체험 전시공간, 열람공간, 애니메이션 상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09년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해온 한국 만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한 시대를 풍미한 만화책, 캐릭터, 기념사진 등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만화박물관 바로 앞에 그 옆에 이제 부천 한옥마을 그리고 김치체험관도 같이 있다고 하네요. 함께 관람하면 더욱 알찰 것 같습니다. 오이도역도 가볼 만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오이도역은 빨간 등대로 유명한데요. 빨간 등대 옆으로 신선한 먹거리도 가득 있습니다. 현재 수인선 종점은 전철 4호선과 만나는 시흥시 오이도역인데요. 까마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오이도. 빨간 등대와 길게 늘어선 식당들이 인상적입니다. 등대 주변에는 갈매기들이 새우맛 과자를 막 먹으려고 막 줄 서 있어요. 오이도를 대표하는 빨강 등대를 중심으로 좌우로 길게 펼쳐진 제방길에는 해양경찰 경비함을 이용해 조성한 함상 전망대와 생명의 나무 전망대, 황새바위길 등 볼거리들 등 모여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며 출렁이는 부교 황새바위길을 걸으면 오이도 바다 풍경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고요. 제방길을 따라 조개구이집, 횟집 등이 쭉 이어지고 등대 바로 앞 선착장에선 어민들이 직접 채취한 굴, 간재미, 제철 회 등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주말 교통카드 한 장 탈랑 들고 가볍게 수도권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름에 워터파크 가고 싶어하는 어린이들도 많은데. 예, 근데 약간 좀 가격이 비싸가지고 예. 근데 인천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서창 2지구 어울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에 미끄럼틀, 구름사다리, 물줄기 터널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고 3m 높이의 큰 양동이에 물이 차면 폭포처럼 이렇게 물을 쏟아내는 양동이 폭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늘막 쉼터에서는 소형 텐트도 칠 수 있고요. 한낮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놀이장은 대청소 날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8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예. 인천시 부평구에는 이제 갈산동 이안아파트 백이동 앞에 갈산 물놀이장과 청천동 인향아파트 맞은편 청천 물놀이장이 있고요. 동구에는 송현공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무료 물놀이장은 8월 말까지 운영이 되고요. 월요일과 비가 내릴 땐 운영을 중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최초의 공유센터 은평 공유센터 개관식에 나와 있는데요. 소리로 만나보시죠. 이곳에 여러 가지 용품이 있는데 안 쓰는 용품들 이렇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회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또 공유 문화가 퍼지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공유센터 센터장 박상현입니다. 은평공유센터는 서울 시민들과 은평구 주민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삶의 문화를 만들고자 물품과 지식과 재능과 또 센터 공간을 활용한 삶을 함께 누리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용품 전동공구 캠핑 장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다는 건 좀 무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민들이 조금씩 나눠서 공유한다는 그것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재능만 공유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민들뿐이 아니라 전국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평공유센터 개관식에 은평구 김우용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고 품앗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하셔서 서로의 재능과 기회를 잘 모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가는 그런 은평 구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유센터 통해서 공유경제가 새로운 현대인의 삶에 널리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은평 공유센터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은평 공유센터 개관식에 다녀왔군요.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1379번님. 남편이 영업일을 하는데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하다 보니 땀을 많이 흘립니다. 술도 많이 마셔서 체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 가족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보약 한 제 지어줄게 여보 힘내자 보내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주고 싶은 분들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선희의 길을 떠나자. 네,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매주 목요일 서울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 독특한 박물관이 문을 연다고요? 네, 옛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 건물이 새롭게 변신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밀랍 인형 박물관인 그레뱅이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 문을 연 것인데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전체 면적은 4,400제곱미터 규모로 모두 80명의 인물을 본뜬 밀랍 인형 80개가 전시됩니다. 서울시는 2년 전인 2013년 그레뱅 뮤지엄 지주회사인 프랑스 CDA사와 MOU를 체결해 그동안 이 서울 그레뱅 뮤지엄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어떤 인형들을 볼 수 있나요? 먼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국내외 주요 인물 또 이순신과 신사임당 등 우리나라의 역사 속 인물들이 있고요. 알파치노와 조지 클루니, 안젤리나 졸리, 타이거 우즈 등 해외 스타 15명도 밀랍 인형으로 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한류 스타 밀랍 인형을 다수 전시한 세계 최초의 한류 스타 전문 박물관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배우 김수현 씨와 이민호, 현빈과 피겨여왕 김연아,
축구선수 박지성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그레뱅 뮤지엄 개관으로 서울을 대표할 문화 콘텐츠가 보강돼 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생기길 서울시가 기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류 스타 밀랍 인형이 많아서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서울시의 건축 허가 행정 절차가 간소화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축 심의부터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450여일,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에 이릅니다. 건축 심의와 교통과 환경, 또 재난부문 사전 영향평가를 따로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한데 묶어서 통합 심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신속 행정 혁신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심의 기간은 60일, 설계 기간은 30일,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은 10일 정도로 단축됩니다. 다 합치면 100일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금융비용 등만 해도 연간 7천억여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앞으로는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하도록 조례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네, 가수 김장훈 씨가 고등학생들과 함께 희망 나눔 캠페인송을 만든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 기부천사로 유명한 가수 김장훈 씨와 함께 희망 나눔 캠페인송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재미있는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10월 4일 장총체육관에서 희망온돌 나눔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요. 이때 선보일 캠페인송과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한 오디션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누구나 개인이나 팀 형태로 지원할 수 있고요. 1차로 다음 달 1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직접 부른 음원을 접수해 10개 팀을 뽑고 2차로는 현장 오디션으로 최종 우승자 1개 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송 제작과 뮤직비디오 촬영은 9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끼 있는 고등학생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선희였습니다. 네, 김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 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유플러스 LTE.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가창력 있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자면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잘 지은 밥의 맛처럼 잘 부른 가수의 노래는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욕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면서 소름 끼칠 정도의 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 모건 제임스의 맵스를 준비했습니다. 장성문 감독의 추천곡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